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안컵 세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동아시안컵의 성패를 가르는 건 결국 한일전이죠. 이번 대회의 성패 역시 이 경기에 달렸습니다. 과연 일본전, 우리 한일전을 어떻게 우리 대표팀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현 상황을 보겠습니다. 피파 랭킹은 17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업데이트된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이번 2015년에는 6경기 치러서 4승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16득점 2실점이라는 좋은 기록을 만들었는데 현재 A매치 3연승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이면 사실 일본 정도 전력이면 3연승을 거둬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기고 있다는 게 중요해 보이고 인니 그리고 홍콩을 상대로는 6득점씩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이 두 번의 6득점을 빼면 결국 또 4득점 2실점을 나머지 4경기에서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 예선은 3차 예선 C조에 배정되었고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드컵은 이미 확정을 한 상태고 호주, 사우디,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바레인을 상대로 3차 예선 C조에서 싸웠었는데요. 뭐 일본 대표팀은 최근에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1위는 못 따놓은 당상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유력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줄평은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 일본, 각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맞붙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대표팀과의 가장 최근 경기는 2022년 동아시안컵입니다. 3대0 패배를 했었던 우리 대표팀인데요. 당시에는 벤투오가 이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 전적은 42승 23무 16패지만 최근에 맞대결이 2연패라는 걸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이나 일본 대표팀이나 지역 예선 레벨에서는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결국은 1포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2포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좀 대다수라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상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만났을 때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경기의 경험자는 선발 출전했던 게 조현우, 김문환, 김진규, 나상호 선수가 있고요. 당시 경기에서는 이제 소마유키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었는데 소마유키 역시 이번 명단에 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2차전은 중국전이었습니다. 하야카와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백스리에 나가토모, 우에다, 치나시마, 윙백에는 타와라 츠미다와 모치즈키 선수가 뛰었고요. 중원에는 우노 그리고 다나카 선수가 출전했고 공격진에는 사토, 하라, 호소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3-4-3 내지는 3-4-1-2 정도의 포메이션을 가동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일본 대표팀의 명단 혹은 그리고 포메이션들을 보면 1, 2차전이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마찬가지이지만 로테이션을 꽤나 돌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은 같은 골키퍼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지금 실력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주전 골키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 해당 골키퍼를 출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는 나가토모 선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였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또 일본 리그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 양상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대0으로 일본 대표팀이 승리를 했었는데요. 전반전의 대부분은 일본이 지배를 했습니다. 사실 홍콩전도 그렇고 이번 중국전도 그렇고 일본 대표팀은 사실 이런 경기는 분명 또 지배할 수 있는 팀이죠. 다만 이제 저번 경기처럼 골문이 쉽게 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에 5대0을 만들었었던 일본 대표팀인데 이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좀 마무리를 했었고요. 근데 그 1대0 만드는 득점이 그 호수야 무야 선수였는데 엄청난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그 슈팅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런 슈팅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놀랐고 이어서 후반전에는 교체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합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전과 2차전 라인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1차전 멤버가 조금 더 많이 맞춰본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전의 합이 더 좋았는데 그것이 후반전에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추가골을
약간은 운이 좋게 득점하면서 평화롭게 또 2대 0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한 선수는 호수열 무야이 선수를 뽑을까 했는데요. 저는 삼선 미드필더 이나가키 시오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인상적인 3선 내지는 2.5선 미드필더인데요. 특히 일본이 지금은 3-4-3 정도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두 명의 미드필더는 박스투박스로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나가키 시오 선수가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에서도 7골이나 기록할 만큼 좋은 공격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또 제대로 마크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경기를 한번 톱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선수단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또 로테이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 정도의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상윤의 2선 측면 기용이었습니다. 보통 거스포획 감독이 이끌고 있는 현재 전북현대에서는 2.5선 정도에서 주로 출전하면서 활동량을 담당하고 있는 강상윤 선수인데, 강상윤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 득점에 성공을 했지만 강상윤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물론 이 선수가 뛰고 이런 걸 보면 되게 박지성이 어떤 활동량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면도 있는데, 그래서 박지성을 뭐 중원에 활용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상윤 선수를 중원에 넣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강상윤의 최적의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좀 중앙이 아닌가. 특히 윙어가 많지 않는 이번 대표팀이긴 해도 그래도 강상윤은 윙에 있기보다는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선 측면 기용은 한번 볼만한 점이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호재 활용법도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점에는 성공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호재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법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전하지 못한 게 골키퍼 김동원 그리고 공격수 오세훈 선수인데요. 3차 출전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전이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일본 대표팀도 골키퍼를 지금 한 경기당 한 명씩 쓰고 있는 만큼 김동원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선수는 일본 리그에서 뛰면서 일본 선수들을 잘 아는 만큼 한번 기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표팀은 2연패를 일본으로부터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은 아쉽습니다. 2021년 맞대결, 22년 맞대결 연속으로 패배를 했었던 우리 대표팀인데, 이겨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안컵의 성패를 결정했던 건 늘 한일전이었고, 이번 대회 역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본이 3군이다, 4군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도대체 일본이 몇 군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 일본 대표팀 보면 현재 J리그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고요. 03년생, 04년생 어린 선수들 분명 있기는 합니다만, 그 선수들 역시 현재 J1 리그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이고, 특히 뭐 이외의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J리그에서 활약이 좋은 선수가 많고, 나가토미 오토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유럽 출신의 엄청난 수비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군이네 어쩌네, 뭐 우리 대표팀은 그럼 뭐 유럽에서 손흥민 데려오고 황희찬 데려왔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퍼뜨리시는 그 시작점이 어느 정도는 좀 축구협회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만 뜯어보면 이 선수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막 그렇게 3군, 4군 이렇게 평가받을 선수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했을 때 축구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네 라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미리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일본이 몇 군이니까 뭐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의 뜬구름 잡기 같은 헛소문 그리고 틀린 정보, 이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비판하면 그게 건강한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욕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일본이 4군이네 5군이네 뭐 이렇네 하면서 비판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비판을 앞으로도 좀 많이 하실 만한 팀이긴 합니다만, 현재 대표팀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자분들, 뭐 기자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자인지 유튜버인지 어쨌든 모르는 팬분들은 이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뭐 축구를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대표팀 경기가 돼야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또 이상한 이야기 퍼뜨리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팬들이 대표팀에 대한
건강하고 온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좀 호도라는 생각도 들고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저같이 일개 지금 이렇게 영상 만드는 사람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만이라도 일본이 생각보다 좋은 전력으로 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전력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온전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좀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대표팀도 현재 명단 속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일전은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뛰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대회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일본입니다. 우리 대표팀도 2승을 했지만 일본이 득실차에서 2점 앞서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대표팀은 결국 승리를 해야만 우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 그리고 홍콩은 모두 2패를 거뒀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만큼이나 또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중국과 홍콩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볼만한 또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회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아시안컵 일본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뒤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판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드리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강하게 한번 드려봤고요. 아무쪼록 이번 경기도 치킨, 피자 뭐든 함께 잘 드시면서 경기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